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된 지 3년째였다. 그날 밤 장마철 치고도 유난히 비가 많이 쏟아졌다. 천둥 소리가 집 안을 울릴 때마다 창문이 덜컥거렸고 거실 천장의 형광등마저 깜빡였다. 엄마와 나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딩동. 현관벨이 울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누가 이 시간에? 엄마가 인터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불안했다. 이 동네에서 밤늦게 우리 집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누구세요? 엄마가 인터폰에 대고 물었다.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여자 목소리였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그런데 묘하게 떨리는 목소리. 빗소리에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그 떨림이 이상하게 소름 돋게 했다. 누구세요? 혹시 저희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끼어들었다. 모릅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는데 비까지 와서. 뭔가 이상했다. 말투가 너무 어눌했고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현관 옆 작은 창문으로 슬쩍 밖을 내다봤다. 현관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염색한 밝은 갈색 머리에 검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사람. 형광 초록색 블라우스에 찢어진 청바지. 40대 목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젊은 옷차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가 저렇게 퍼붓는데 옷이 전혀 젖어 있지 않았다. 엄마 이상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나는 엄마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엄마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산도 없이 걸어온 사람을 그냥 보낼 순 없지. 우산 하나 빌려드리자. 엄마 안 돼. 엄마는 이미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베란다로 달려가 우산을 집어들었다. 빨리 주고 문을 닫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엄마의 비명이 들렸다. 돌아가. 당장 돌아가라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엄마의 목소리에 얼어붙었다. 현관으로 달려가 보니 체인이 걸린 문 틈새로 그 사람이 손을 집어넣고 있었다. 엄마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고 있었고 나도 뛰어들어 함께 밀었다. 쾅! 문이 닫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엄마 도대체 뭐야? 경찰 불러야 돼. 아니야, 괜찮아. 얼른 방으로 가자. 하지만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관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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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 미친 듯이 쉬지 않고 30초 1분 5분. 멈추지 않는 벨소리에 귀가 멍해졌다. 나는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렸다. 경찰 불러 제발. 일단 무시하자. 계속 그러면 그때 부르는 거야. 엄마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떨리는 손을 숨기지 못했다. 그리고 벨소리가 멈췄다. 찰칵찰칵.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쾅, 쾅, 쾅. 문을 발로 차는 소리. 온 집이 울렸다. 나는 귀를 막고 쪼그리고 앉았다. 30분쯤 지났을까? 소리가 멎었다. 시끄러워서 나온 듯 이웃집 사람들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나는 그대로 소파에서 정신을 잃듯 잠들었다. 다음 날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을 준비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몇 년이 흘렀다. 나는 대학에 합격해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시작했다. 첫날 밤 짐을 정리하고 엄마와 통화를 했다. 엄마 그날 기억나? 우산 빌려달라던 사람. 나 진짜 무서웠어. 전화 너머로 엄마가 잠시 침묵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무서워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뭐? 그 사람 남자였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빗속을 걸어왔다고 했는데 옷이 하나도 안 젖어 있었고
왼손에 야구 방망이 같은 걸 들고 있었어. 목소리만 일부러 여자처럼 낸 거야. 그럼 왜 경찰을 안 불렀어? 경찰 불러봤자 도망갈 게 뻔하고. 이미 여자 둘이 사는 집인 걸 알았잖아. 괜히 경찰 부르면 더 위험해질까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통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다.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딩동. 현관벨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간 김 대리는 급한 회의 때문에 서둘러 신칸센에 몸을 실었다. 피곤에 절은 몸을 이끌고 예약한 비즈니스 호텔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체크인을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동료 박 과장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너 거기 동양 호텔 맞지? 거기 말이야. 김 대리는 재빨리 전화를 끊어버렸다. 박 과장은 괴담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김 대리는 그런 이야기를 질색했다. 특히 혼자 낯선 호텔에 묵는 밤에는 더더욱.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 과장의 메시지는 김 대리의 머릿속에 불길한 씨앗을 심어 놓았다. 406호 객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하게 공기가 무거운 것 같았다. 에어컨 냄새인지 오래된 카펫 냄새인지 모를 퀴퀴한 기운이 코끝을 스쳤다. 하룻밤이야. 그냥 자고 일어나면 끝이야.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응시하며 멍하니 누워있자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집요하게 떠올랐다. 언젠가는 죽겠지. 나도. 모두가. 그게 언제일까? 어떻게 죽을까?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죽고 싶지 않았다. 무서웠다. 비정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죽음이 두려웠다. 이러고 있을 수 없어. 차라리 밖에 나가서 편의점이라도 가자. 몸을 일으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똑, 똑, 똑. 문 두드리는 소리.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0분. 침묵. 김 대리는 숨을 죽였다. 귀를 기울였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는 없었다. 에어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똑, 똑, 똑.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하게. 김 대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봤다. 불을 켜야 할까? 하지만 문을 여는 건 절대 안 된다는 본능적인 확신이 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는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노크 소리도 멈췄다. 김 대리는 벌벌 떨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문을 응시했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착각이었나? 아니면 옆방 손님이 방을 착각한 걸까? 그는 조심스럽게 옷을 챙겨 입었다. 지갑과 핸드폰을 확인했다.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를 했다. 침대에 다시 앉아 새벽을 기다리기로 했다. 똑, 똑, 똑. 아까보다 더 크고 급한 노크였다. 김 대리는 소리 지를 뻔했다. 누구십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호텔 직원이 말을 할 것이다. 비상벨을 누를 것이다. 그런데 노크만 할 뿐 아무 말도 없다는 건 프런트에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불안했다. 말해도 믿어주지 않으면? 아니면 직원이 문을 열러 왔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똑, 똑, 똑. 그리고 이어지는 소리.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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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문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다.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김 대리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문은 잠그지 않았다. 체인도 걸지 않았다. 그냥 돌리기만 하면 열리는데 계속 문손잡이만 돌리고 돌리고 있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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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찰칵, 찰칵. 노크와 문손잡이 돌리는 소리가 교차했다. 리듬이 있었다. 마치 패턴처럼.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걸까? 아니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2층에 묵고 있는 걸까? 김 대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꼼짝없이 밤을 지새웠다. 핸드폰을 꼭 쥐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 문을 노려보며 새벽 5시 30분. 복도에 청소 카트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조명이 밝아지는 기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제야 김 대리는 숨을 내쉬었다. 체크아웃을 하고 회의를 마친 후 김 대리는 곧장 박 과장을 붙잡았다. 그 호텔에 대체 뭐가 있었던 거야? 내가 하려던 얘기가 뭐였어? 박 과장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아, 거기? 몇 년 전에 화재 사고 있었어. 큰 불은 아니었는데 한 명이 사망했거든. 406호였나? 그 방 손님이. 그 뒤로 귀신 나온다고 소문났지. 문 두드렸지? 어? 너 어떻게 알았어? 너도 경험했어? 응. 그랬어. 박 과장은 피식 웃었다. 역시 유령이었구나. 문 열지 않길 잘했네. 김 대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섭긴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으니 다행이었다. 그때 박 과장이 무심코 덧붙였다. 근데 말이야. 응? 그 사람 방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문 두드린 거였대. 커피잔을 든 김 대리의 손이 멈췄다. 방 안에서 밖으로. 방 안에서. 그렇다면 어젯밤 문 밖에서 노크를 한 건 누구였을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젯밤 내내 같은 방 안에 있었던 건 누구였을까?